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베의 경제보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매운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간 끝나야 할 이 전쟁, 이기기 위해선 상대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베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6년간 시행된 아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무엇이고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분 상식 시작합니다.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되었을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베는 일본의 오랜 경기 침체를 끝내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아베노믹스를 내놓았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껏 풀 수 있도록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양적 완화를 단행해 돈을 찍어 시장에 자산을 매입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취임 직후 100조 원 규모의 추가 강정 예산을 편성했고 향후 10년에 걸쳐 1000에서 20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화살은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후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더욱 강력한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우리는 일본 여행을 더욱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엔저 현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2016년부터 아베노믹스 2단계를 실행시켜 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계획 달성을 위해 아베는 GDP 증가를 목표로 경제와 출산율 높이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6년,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경기는 회복되어 연간 평균 성장률 1.2% 정도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5년 만에 최저인 2.4%를 기록하고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1.6배나 더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의 230%에 이르며 금융시장의 중앙은행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44.8%, 미국은 113.6%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해 실질 임금 상승률이 0.2%, 민간 소비 증가율이 0.4%에 그칠 정도로 임금 상승이 더디고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실질 임금 상승률은 2회 빼고는 마이너스였고 실질 임금 수준이 6년 전보다도 낮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치솟고 실질 임금은 그대로이며 소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2012년 35.2%에서 2018년 37.9%로 높아졌으며 정부는 근로통계의 조사 부정으로 임금 상승률을 부풀려 발표해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경제를 향해 수출 규제라는 화살을 꺼내들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입니다.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의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를 보며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결과처럼 일본은 국내 산업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한일 분쟁이 절정에 치닫는 요즘 아베는 G20 정상회의 당시 강조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국에도 도움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용한 시사상식으로 다가오는 3분 상식이었습니다.